비트코인이 아예 없는 분들이시라면 우선은 떨어지더라도 물리더라도 꾸준히 매수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단기 급등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 봅니다.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현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현이 형님 안녕하세요. 네, 옹달님 안녕하세요. 봉현이 형입니다. 네, 봉현님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요즘 회사 계속 야근하고 있고 네, 업무가 많아서 정말 바쁜데, 그래도 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좀 네, 출퇴근길이 좀 든든한 상황입니다. 네. 대기업 그만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니, 아직은, 네, 제가 여기서 네, 배울 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네, 당장 뭐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봉현님 얼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사실은 그 전업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전업 네, 작가면은 저도 뭐 자연스럽게 얼굴을 공개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은데, 네, 저는 아직은 직장인이고 또 직장인으로서 또 이렇게 너무 알려지는 것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직은 제가 또 이렇게 얼굴은 가리고 메시지를 전달 드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웅달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자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0살에 굉장한 미남이신데, 노래도 아니, 잘하시고, 아닙니다. 스펙도 좋고 굴지의 대기업을 아, 다니고 또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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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가주택 감사합니다. 아파트도 갖고 있고 아닙니다. 아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네. 좋았습니다. 근데 봉현이 형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봉현이 형님의 스토리를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막 네. 그 금수저 집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아마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하위 5% 안에 하이 들었을 오퍼센트.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부터 그 네. 일도 많이 하시고 네,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네, 책도 뉴스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또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제 드디어 성과를 내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 또 감사하게도 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그때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또 음, 세상을 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좋은 가정을 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뭐 갖춰져 있는데. 저출산의 주범이긴 한데 제가 꼭 2명 이상 낳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갖춰진 남자인데, 아닙니다. 눈이 높으신가? 아니, 눈이 높다기보다는 네,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네, 이제 더 많은 다른 가치들이 있잖아요. 돈 말고도. 그래서 네, 그런 데 좀 추구할 수 있도록 저도 요즘, 예, 많이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좀 그 옹달책방 오늘 시청자분들께 조금 우선은 제가 사담이 길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이 좀 진짜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봉현님.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진짜 봉현님이 고생 많았죠. 저 힘들 때 봉현님 책, 뭐, 카톡에서 보내주시는 메시지, 뉴스 이런 거 보면서 버티고, 더 사고, 네, 네. 그랬으니까요. 저도 웅달님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음, 웅달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만큼 진심인지를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네, 그렇게 여러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부정적일 때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8,2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8,350까지 갔습니다. 8,350이요? 와, 네,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네. 설마 이거 영상 나갈 때 폭락하진 않겠죠? 뭐 폭락이라고 하면은 뭐 한 30% 이상 빠지는 걸 말씀하시는 걸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은 당연히 이제 맞출 수는 없지만, 네, 과거와는 이 펀더멘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단기간에 그 정도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봉현이 한번 그러면 질문 인터뷰로 한번 들어가서 질문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네네. 우선은 그러면 뭐 웅달책방 또 이렇게 찍으시는 거니까 자기소개부터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유튜브랑 블로그를 취미로 하고 있는 10년차 이제 직장인이고요. 저는 2021년도에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을 냈었고, 이번에 작년 23년 말에는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이제 우량 주식, 우량 비트코인, 우량 자산, 아, 적립식 투자를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음, 라는 저만의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그 원칙에 해당하는 자산을 찾기 위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매월 일해서 받는 소중한 월급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 자산들을 매도 없이, 단 한 번의 매도 없이 지난 직장 생활 10년 가까이 모아만 오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우, 한 번도 매도 없이. 그 구글 트렌드로 네네. 보니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그 개인들의 네. 관심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제가 사실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곧 꺾일 거다, 또 음, 이제 곧 개미털기 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구글 트렌드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금 네. 대중들은 비트코인에 여전히 관심이 없고요. 음, 지금 이 8,300만 원까지 올린 거는 100% 이제 미국의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뚫리면서 와, 그냥 이렇게 물밀듯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개인분들이 이렇게 기관들이 먼저 들어오고 이제 개인분들이 또 올라타잖아요. 또 네. 8,200만 원 전고점 뚫으니까 미디어에서도 벌써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럼 이렇게 해서 또 1억 넘으면은 또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개인분들이 더 늦게 들어오시면은 또 이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개인분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다면은 봉현이 형님의 네. 이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이 네네.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 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안목을 제가, 어,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 너무 잘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참 비트코인에 꽤 그래도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또 주변에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막힌다라는 걸 저도 조금 많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요. 그걸 이제 중심으로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사실 만든 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봉현이 형님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정말 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봉현이 형님께 그 어느 네. 분들보다도 되게 친절하고 되게 자세하게 항상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바쁘실 텐데. 아무래도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음, 또 제가 가진 지식을 지혜라고 표현하기 좀 부끄럽고요. 지식을 어쨌든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이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손해되는 일도 아니고, 네. 실제로 좋은 자산을 많은 분들이 사셔가지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되시면, 또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또 저한테 뭐 가끔씩 커피도 사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런 거에 소소한 보상에 또 기쁨을 느끼면서, 또 나누는 거에 대한 기쁨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부족하고, 또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는 직장인이지만, 이렇게 많이 또 관심을 받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봉현님 지금 이렇게 이제 8,350이라고 하셨나요? 와, 최고점 8,350에 지금 8,300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데 그러면은 좀 앞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가격은 사실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 저는 연말까지 꾸준히 우상향해서 최소 2억 정도는 지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음, 근거는 일단 기관 자금 유입 통로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생 자산의 새로운 수요, 기관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동시에 공급량이 4월부터 4월 10, 한 6일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 반으로 줄어든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직도 5.5%로 상단인 점,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또 역시 유동성이 풀리면서 높은 상승도 예상이 되고요. 또 추가로 반대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대로 유지되거나 만약에 뭐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지표가 좋게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 높은 금리를 현재 이제 전통 레거시 은행권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음. 반대로 은행권의 부실이 강조가 되면 비트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런 전반적인
대내외 환경을 봤을 때 또 추가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정말 국가 단위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까지 포함해가지고 최소 올해는 이제 수요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한 2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게 2024년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원래 세상의 변화는 되게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이 어떤 지식들과 정보들이 와, 초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의 클래스가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다 생각하고요. 네. 올해랑 저는 사실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작년과 올해 반감기 전까지가 뭔가 일반인이 좀 손쉽게 비트코인 한 개를 소유하기 할 수 있는 마지막 어, 기회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 책도 작년 말에 이렇게 좀 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다 올라버린 다음에 사실 그렇죠. 말을 해주는 거는 그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뭐 근데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좀 가격을 너무 변동성을 맞추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아무리 좀 좋은 자산이라도 막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그런 자산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기간에. 네, 그리고 지금 8천이면 연말에 2억이면 그래도 1억 2천은 더 올라야 되는데, 네, 혹시 그 가운데서 뭐 급락이나 네, 그런 거는 없을지 또 그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네. 그때 좀 연구를 하셨으면은 뭐 그때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우선 그 과거 세 번의 반감기 패턴을 살펴보면 뭐 반감기 이후에 한 6, 7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올라서 뭐 한 1년 이후가 된 지점에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이제 한 7, 80%의 하락을 반복하는 그 패턴이 세 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랑 이번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과거와 같은 7, 80%의 고점 대비 폭락은 없을 거라고 어, 확신하고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수요층, 이게 플레이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과거 2010년도부터 뭐 2020, 한 2년도까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돈이 많은 개인이라고 하는 그 고래들, 그 외에는 이제 암호화폐 VC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또 그걸 대출을 일으켜서 또 비트코인을 사고 또 다른 걸 사고 이런 식으로 그 좀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 작은 회사들이 규제 없는 규제 테두리 밖에서 이제 그런 크립토 자산들을 버블을 일으킨 거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곳에서 이제 10개 이상 현물 ETF가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이고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앞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과 기관들의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인데 2004년도 11월 달에 이제 상장한 최초의 골드 현물 ETF인 GLD 티커명을 가진 이 SPDR사의 상품이 오늘 기준으로 총 자산이 70조거든요. 20년 동안 70조가 들어왔는데 요 한 개의 금 ETF에 지금 10개의 미국의 ETF가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비트코인 10개 현물 ETF사가 지금 가진 총 자산이 오늘 기준으로 한 55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벌써요? 속도가, 네, 물론 이제 여기는 10개사 합친 거고, 음, SPDR은 한 개를 20년 동안 한 게 이제 70조이긴 하지만, 와, 어쨌든 이것만 봤을 때도 이 신생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려면 갑자기 상장된 10개의 현물 ETF를 다 취소하거나 어, 또는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서 하루 만에 100만 개를 던지는 그런 이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낮은 확률의 이벤트가 아닌 이상 저는 과거와 같은 폭락은 없을 거다라고 전 스스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좋지만 뒤에만 보고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이드 미러만 보고 운전할 수 없듯이 과거의 그 패턴을 가지고 예측하는 건 좀 다소 무의미할 수 있다. 왜냐면 에셋의 플레이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좀 과거 패턴을 보는 거는 분석하는 건 뭐 재미로 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실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사실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사서 고점에 다시 팔고가 아니라 그 어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게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진짜 엄청난 속도네요. 네, 비트코인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양이.
네, 그래서 사실 이 각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무조건 단기간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구글 트렌드 제가 사진 나중에 첨부 드리겠지만 대중들은 관심 없고 대중들 돈으로 올린 게 아니에요. 지금 대중들은 금리도 높고 미국도 금리도 높고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대중들은 돈 없어요. 기관들이 돈이 있고 그 자금을 올린 거라서 그 과거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의 자금은 그 기간이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 기관들은 사실 어떤 의사결정을 한번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아, 오래 걸리고 그 의사결정을 철회하는데도 이사회든 뭐 내부 안건이든 거쳐가지고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번 움직임이 정해지면 그게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추가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지만 아직 그 여러 펀드 상품에서 이거를 편입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퍼져야 되고 수요도 일반인들의 수요도 늘어나야지만 그런 펀드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추가로 이런 편입을 검토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봤을 때 단기간에 이 방향성이 바뀌기는 사실 이론상 확률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폭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자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완전히 바뀌고 그런 어떤 펀더멘탈이 더 단단해지는 그 모습을 봤다면 사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2천만 원일 때도 매수 추천을 드렸고 3천일 때도 4천일 때도 5천, 6천, 7천, 7,100, 7,500, 7,700, 7,800까지 지난주까지도 저는 3년 동안 팔지 않을 돈이라면 이제 사야 된다라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말로 이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고점 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에게로 온전히 가져온다는 데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온다. 네네. 근데 제가 그 봉현이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네. GBTC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많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파는 거니까 가격이 당연히 내려가는 건데, 네. 근데 그때만 빠지고 사실 진짜 보니까 그 GBTC 물량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네. 횡보 구간이 있어도 그렇게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없죠. 네. 그리고 엄청 올랐는데 막 8일 연속, 9일 연속 상승했는데 또 오르고, 어제 그저께도 엄청 올랐는데 오늘 그래도 이 정도 나왔으면 조정 한번 올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또 오르잖아요, 여기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자금의 플레이어도 다르고 자금의 종류도 다르고. 네,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광기에 휘둘리고 이런 거보다는 물론 네. 그런 것도 조금 뭐 기관들끼리 포모 같은 것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봉현이 형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의 상승이 주체가 개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사시는 걸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봉현이 네. 형님 저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질문 드리면 아까 7,800에서도 사라고 네네.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해요? 8,250까지 왔는데. 근데 우선은 이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어,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어, 솔직히 가격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매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셔야지 사실은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걸 좀 원하지만 저는 미래는 누구도 맞출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비트코인이 아예 없는 분들이시라면 우선은 떨어지더라도 물리더라도 꾸준히 매수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렇게 단기 급등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 봅니다. 야, 진짜, 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진짜 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팍 드는데요. 제가 사실 이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게 2008년에 백서가 배포되고 2009년에 처음 이제 채굴이 시작됐고 의미 있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한 2010년, 11년 정도거든요. 2011년도에 이제 마운트 곡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달러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들은 게 2013년이고 실제로 의미 있게 강의를 들은 게 2016년 그리고 어, 그때부터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정말 많은 실수도 하고 또 많은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비트코인은 사실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고 사실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어떤
플레이어에 의지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이 14년이면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 한두 달 정도만 빡세게 공부하면 다 배우실 수 있거든요. 공부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만약에 공부하는 방향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저는 제 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 참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진짜 강력하게 동의합니다.